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크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36%, 그리고 코스닥은 1.21%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개인 투자자들만 순매수를 하고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들은 이렇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전체 종목들 중에서 하락한 종목들이 상승한 종목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다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 시장도 전부 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밤에 미국 시장을 보면은 이렇게 다 하락 마감을 했어요. 특히 성장주들이 많은 나스닥 시장이 더 많이 하락을 했고, 또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오늘 이렇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이렇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 세계 주식 시장이 이렇게 얼어붙어서 투자자들이 많이 쫄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나 살펴보면은 바로 미국의 연준 부의장 지명자가 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억제하기 위해서 도구를 다 때려 부사에 다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월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죠. 또 뭐 연 4회 인상 금리를 갖다가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막 나오고 있습니다. 긴축에 대한 우려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얼어붙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뭐 미국은 아직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이미 금리 인상을 했죠. 그런데 오늘 또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한국은행이 1%에서 1.25%로 기준금리를 다시 올렸거든요. 이렇게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그동안 유동성에 의해서 그 주식시장이 괜찮았는데, 유동성이 회수되면 어쩌나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또 게다가 기준금리를 빠르게 지금 인상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연달아서 이렇게 막 올리고 있는데, 기준금리가 이렇게 빨리 오르게 되면은 바로 파산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기준금리가 오르자마자 바로 이런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기준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더 늘었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는데, 이거는 뭐 가게에 대한 어떤 한정된 이야기입니다만은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도 빚내서 투자를 회사를 운영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뭐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파산 우려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좀 더 앞으로 또 시장의 관심권에 놓이게 되겠죠. 자, 다시 긴축에 대한 우려가 앞으로 경기가 나아질 것이다, 이런 어떤 기대보다 훨씬 더 무게가 커지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전하기 위해서는 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별거 아니다, 이런 뉴스가 다시 나오고, 또 뭐 원유 생산 이런 기사들처럼 뭐 괜찮다, 앞으로 경기가 계속 살아나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아질 거다, 이런 기사들이 좀 쏟아져 나와야 투자 심리가 다시 개선이 되겠죠. 여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다 예상하고 있었던 거고, 지금 우리는 이 어떤 변곡이 되는 어떤 구간을 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는 여러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이 긴 터널을 지나고 나면 그 끝에는 다시 이런 상승이 있다, 이렇게 보고서 우리는 긍정에 계속 베팅하는 게 좋겠지요.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오늘 시장 뭐 수급이 좋지 않았는데, 외국인하고 금융투자 쪽에서 이렇게나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팔았어요. 보험하고 통신, 증권 요 몇 개 업종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는데, 물론 이 기관들이 또 이렇게 많이 팔아가지고 큰 의미는 없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오늘 세력들이 그래도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을 보니까 4종목이 있습니다. 종목이 몇 개 안 되니까 빨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 종목이 하나 있는데, SGC 에너지라는 이 종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급격하게 이렇게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그동안 많이 오르진 않았죠. 그런데 이 종목 수급 분석표를 좀 들여다보니까 개인들의 비중이 너무 지나치게 많습니다. 전체 어떤 유통 주식 중에서 그 개인들이 주가 선도하는 비중이 한 47% 정도 되기 때문에 개인들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 외국인 투자자들 주가 선도 비중이 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얘들이 아무리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이 뭐 팔아 제끼기 시작하면은 외국인 수준으로서는 적어도 이 종목 내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안타깝지만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지난 수급을 볼 때 우리는 관심을 버리는 게 안 좋겠나, 가지지 않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게임빌 그동안 많이 올라서 지금 조심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MC넥스도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해서 반등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도 하고 또 변곡점 지표도 지키고 이렇게 반등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접근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 이것도 많이 올라서 지금 접근할 만한 수준은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히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종목들이 없어요. 자, 그리고 시장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좀 살펴보니까 성원산업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선택을 해야죠. 이 종목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분 차익 실현했다가 이렇게 주가가 떨어져서 다시 오르게 되면 그때 물량을 좀 더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세울 수도 있고 그냥 가만히 들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종목은 관심이 없었는데 이거라도 한번 매수를 해볼까 싶다면은 기다리는 게 좋겠죠. 기다렸다가 기술적 분석, 역이용 이런 거 여러분들께 강의를 많이 해드렸다 아닙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다시 한번 매수 지점을 선택해 보는 것이 좋은데 어쨌거나 오늘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가 지금 최근에 상승 반전 신호들이 뜨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4입니다. 좀 더 기다려 봐도 되겠죠. 좀 더 뭐 지금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여러 가지 검색된 종목들이 별로 없었지만 몇 종목 살펴보니까 그다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뭐 할 종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다시 뭐 여러 가지 금리 인상 이런 긴축에 대한 우려 또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요 사이에서 줄타기를 시장이 연주하고 있는데 한 며칠 요게 좀 우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요게 우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시간이 흐르면은 이게 점점 더 우세가 되겠죠. 한동안 금리 인상을 하는 초기에는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 그동안 이 금리를 계속 내렸잖아요. 이렇게 내리다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여기 익숙해져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동안 익숙해짐과 또 다른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니까 좀 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금리가 인상이 되고 계속 여기 이것도 익숙한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 지난 어떤 주식시장 이 상승할 때 잘 보시면은 금리 인상한다고 무조건 주식시장이 다 죽는 게 아닙니다. 그때도 주식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면서 활발하게 시장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래 경기가 좋아진다는 기대감이 점점 더 커져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과도기이기 때문에 요렇게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많이 추웠죠. 또 나라에 또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여러모로 추워서 움츠려지고 또 나라에 우울한 일이 있어서 좀 마음도 안 좋고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또 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되면 또 새로운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또 희망을 가지고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자, 이번 주는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